네, 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임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임대 소득세를 내느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 과거에 개인으로 한 개 정도 구입을 하다가 바로 이제 그 법인 사업자를 내서 운영을 했거든요. 한 개인가 두 개인가 하다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는 그릇을 큰 그릇을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바로 이제 처음에는 개인으로 조금 하다가 바로 이제 그 법인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 같은 경우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바지에 호주머니가 있어봐야 작잖아요. 그죠? 호주머니가 있으면. 호주머니가 두 개 정도 있어 봐야 거기 담을 수 있는 양하고 또는 이제 그 법인 같은 경우는 대형 덤프 트럭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운전할 때 바퀴. 이런 트럭. 트럭 정도에 대한 게 있어야 내가 어떤 그 보물 창고에 가서 보물을 잔뜩 실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게 법인은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 어떤 돈을 크게 벌려면 사업자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게 상식적인 거죠. 대신 세금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 그 문정권 때부터 부동산을 가지고 세금에 대한 징수가 엄청 과해져서 그렇지. 그 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집을 몇 채 사서 노후 대책용이나 이제 어떤 직장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자기 살림을 소득이죠. 소득을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대업을 통해서 월세를 받고 노인들은 은퇴 후에 이제 노후 안정자금으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층들은 이걸로 어떤 재테크 측면에서 개입을 했죠. 요즘 같은 시국에 옛날에 코인이나 주식이 잘 될 때는 이런 말들이 안 나왔지만 요즘 뭐 주식이나 코인 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을 했다면 내가 살림이 망하진 않겠구나.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돈을 직장인이 재테크를 한다고 하면 주식이나 코인, 요즘은 펀드 얘기는 쏙 사라져서 없지만은 과거에는 직장인들 입장에서 펀드 안 들면 좀 시대에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임대업을 통해서 하다 보면 경기가 충격이 좀 있어도 크게 그 어떤 그 재산이 망하거나 하진 않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거였죠. 그래서 오늘 그 읽어야 될 기사는 어떤 거냐면 개인이 어차피 법인은 사업자니까요. 개인이 임대업을 할 때 이거를 사업자를 내야 돼 말아야 돼에 관한 어떤 그 법적인 검토입니다. 법적인 검토.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소득세법에서 개인이 영리 목적이란 건 돈 벌 목적인 거죠. 자기의 계산과 책임, 요거는 그냥 자기가 투자했다는 뜻이죠. 계속적 반복적,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만 게 아니고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는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경매로 부동산 그 주택이죠. 주택을 사서 세를 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사업자에서 해당한다. 이미. 나는 사업자 아니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해도 국가는 사업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로 봤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뭐 따르는 처벌이 있겠죠. 그 처벌은 이 아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가산세를 붙이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규정이 설령 있었더라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개인이 뭐 5채 있든 10채 있든 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국가가. 그러나 요즘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지는 2달도 안 됐으니까 지금 모르겠고 적어도 문재인 정권 때는 집이 한두 개 딱 있으면 어디 못 가게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뜯습니다. 원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도 좌파가 오면은 세금이
폭증합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같은 데는 바이든 정부가 민주당 정권이죠. 그래서 그때 오바마 정권 때도 재정이 파탄 날 정도로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파탄이 나서 법인세를 35%까지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한 100억 벌면 35억을 세금으로 내놔야 되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부자들은 이제 그 민주당 정부를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해요.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근데 한국도 이런 좌파들이 오면은 세금을 많이 뜯어서 어떻게 이제 약간 이제 뭐라고 하나요? 복지라는 언어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세금이 폭증했어요. 그죠?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향후에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돼. 나중에도 민주당 정권이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세금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그들의 정신세계에서 뺄 수 없는 요소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25%에서 25%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22로 25에서 22. 이게 이제 박근혜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는데 문재인이가 들어와서 25로 늘렸거든요. 그죠. 우리나라는 거의 22 정도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 조져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지금도 보면 삼성이니 어디니 전부 현대니 미국에 공장 짓고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노조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삼성하고 현대가 미국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삼성도 보면 50%가 해외 지분이라서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 기업이 아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이치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은 개인이, 그러니까 즉 뭐냐, 현재 법률로 규정돼 있고 공무원한테 그런 어떤 타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집을 사면은 무조건 사업자로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판단을 우선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택을 임대하면 이거 사업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있죠. 주택의 임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월세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이게 2천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죠? 10달이면 1,500이고 1,800이니까 한 160만 원 넘네요. 150 이상의 정도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이제 비과세가 적용됐다. 그래서 그때는 신고 의무가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업자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 사업을 하면 사업자다. 임대 소득을 발생시키면 사업자다. 사업을 하듯이 반복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라면은 사업자다. 한 채만 사고 말 거면 사업자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1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한다는 거죠. 계속 1주택만 하면 기준 시가의 9억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이거야.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세를 준 거니까 사실상 자기는 따로 그 개인 집이 없는 거죠. 자기도 뭐 딴 데 가서 세를 살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내가 원래 자가가 있고 또 하나의 그 임대 소득을 벌기 위해서 한 주택을 더 샀다. 그럼 이건 1주택자가 아니잖아. 2주택자지. 그죠?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세 살면서 자기 있는 그 집을 가지고 세를 받을 때는 그냥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부부 합산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부부를 기준으로 1주택을 여부를 판단하는 거니까 부인 하나, 남편 하나 한다고 해서 1주택이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부부 하나, 자녀 하나라면은 2주택자냐? 그거는 부모는 1주택, 자녀도 1주택, 각각 개별이다. 즉, 부부 합산이다. 이런 경우에 사업을 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임대 사업을 하면은 이거는 사업자 그를 여부를 떠나서 사업자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한다. 반복적으로 월세 받는다. 이러면 사업자지만 부부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한다. 9억 이하는.
9억 이하 주택을 하나 갖고 세를 받는다면 비과세 해줄게 이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4번, 5번인데요. 4번 볼게요. 전세로만 임대해서 월세를 안 받는 경우도 그러면 임대 소득이 있는 걸로 봐냐. 우리는 10,000원도 안 버는데 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간주 임대료라 그래가지고 단지 전세만 살려도 야 이거 월세는 아니지만 간주해 줄게 월세로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에 대한 세금을 청구하는 방식인데 요거는 사실상 조금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소득이 1원도 없는데 이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서 예를 들면 적금 2%짜리를 받는다. 그럼 2%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떼가는데 거기 이자소득세 외에도 이 전세금에 대해서 또 임대료에 대한 세금을 또 내게 한다. 이런 거는 이중과세거든요. 이런 경우가 손보라고 국회의원 뽑아놓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더 만들어내죠. 이중과세죠. 그죠?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놨더니 은행에서 이자소득세를 떼는데 다시 전세금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도 누군가 여유 있는 사람이 해서 위헌 청구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은 3주택 이상자를 판단할 때 주택은 전용 40제곱 이하 그러니까 되게 작죠. 한 13평짜리 기준 시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또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지. 우리 경매할 때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에는 취득세 중과도 안 되고 다주택자로 볼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재산세를 할 때도 이게 좀 약한 우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1억 이하짜리 그 빌라만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간주 임대료 안 되려면 2억 이하여야 되고 40제곱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불필요한 게 너무 많죠. 이거 애우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애우고 다음 달에 물어보면 아시겠어요?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임대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제외된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도 간주 임대료로 본다. 3주택부터.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간주 임대료 고민이 없어도 되고 3주택부터는 간주 임대료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개인 이름으로 주택을 3개를 샀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전세만 들여도 임대료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나 그것도 제외가 되려면 40제곱 이하 2억 이하의 주택은 그걸 또 뺀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 그냥 이런 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상관없이 투자는 그대로 계속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업자 등록은 2주택 이상의 보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거나 기준시가 9억 이상 1주택자가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이니까 사업자 등록을 하래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의무는 2주택 보유자로서 1주택을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는 자기가 살고 하나는 세를 주면은 사업자 등록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시가 9억 이상이면 1주택이어도 사업자를 내라는 거예요. 9억 이상이면 즉 9억 이상 주택을 한 채를 갖고 임대를 주고 나는 전세 살아도 임대사업자 등록이고 2주택 이상을 갖고 하나를 세를 주면 임대 등록 사업자 등록하라. 그러니까 사실상 어중간하면은 특히 경매로 집을 사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무주택자여도 경매로 처음에 한 채 살 때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지만 두 채를 딱 경매로 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중간하면 다 하라 이 뜻으로 이제 비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전세만 갖고 꼈는데도 왜 임대소득세를 내냐. 간주 임대료는 대상이 되는 거는 3주택부터다. 3주택부터는 전세를 드리더라도 간주 임대료를 부과하겠다. 물론 예외 규정은 너무 작은 40제곱 이하, 그 다음에 2억 원 이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이하짜리 주택만 계속 3주택, 4주택을 산다면 뭡니까? 여기 간주 임대료 대상은 안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아까 보셨다시피 9억 이상은 1주택이어도 또 9억 이하는 2주택부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다 외우기가 머리 아프니 그냥 내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좀 매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라. 이게 국가의 의지입니다.
국가의 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할 때까지 뭐 사업자 등록 좀 안 했다고 해서 뭐 크게 큰 어떤 거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업 등록이라는 거를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좌표를 추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